안녕하세요. 유쾌한 요리스마. 네, 김정일 변호사가 함께하는 판례를 듣기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염을 두 군데나 들고 왔습니다. 자, 네. 오늘이 새해 25년 첫 수업이잖아요. 네, 첫 수업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지난달 작년에는 한 90명 그렇게 들었는데요. 오늘 네. 조금 줄긴 했어요. 네. 그래도 뭐 많이들 신청했는데 네. 혹시 궁금한데 네. 처음 들어온 친구 누군지 한번 일 한번 때려보라 그래도 될까요? 네, 네. 한번 처음 들어오신 친구들 1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1 때려볼까요? 우린 때린다고 얘기해요. 아, 네. 때려주세요. 사랑투 베이비. 아. 지혜수. 어. 베라호도 간혹 뻥칠 때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네. 저희 행운가득 친구. 산들이의 일기 헨리랑 SY의 2번. 은석 1 새우깡 아이런. 2는 치지 말고 1만. 새로 들어온 친구 꽤 많네. 허니블렌디드 또 들어가고 역시. 네. 네. 독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역시 오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그 처음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번 수업에 네. 최고 글쓰기 후보랑 최고 글쓰기 이제가 된 네. 그 선정된 친구들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번 달 신청 혹시 안 한 친구는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발표할까요? 네. 네. 일단 최고 글쓰기 후보는 네. 최원준 신인보 학생, 이현재 도태경 학생, 윤동주 차우경 학생, 이상윤 정윤아 학생, 송하율 이상우 학생, 황한결 이현은 학생, 이현윤, 그다음에 박서진 김혜라 학생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다 잘 두구두구두. 썼군요. 네, 근데 이 중에 3명을 제가 뽑았는데요.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요. 네. 0.0001점 정도 차이. 네. 근데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몇 명 뽑으실 거예요? 3명이요. 3명이요? 네. 이번에는 그 좀 네. 딸기가 좀 새로 나왔어요. 아, 유리스마 딸기요? 모래 아. 딸기 1kg를 보내주겠습니다. 1kg. 아. 네, 엄마가 네. 좋아할 거예요. 네. 치킨 말고 딸기로. 네. 네. 딸기- 보내주겠습니다. 1kg.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최원준, 송하율, 이현은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 네. 태원주는 거의 매주 휩쓰는군요. 좀 어떻게 좀 양보할 생각 없을까요? 상으로요? 저도 한 달 만에 봤는데. 그렇군요. 아니랍니다. 휩쓸진 않았고요. 네, 네. 휩쓰진 않았군요. 네. 축하합니다.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네. 1년이래. 1kg 딸기 네.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그 최원준 학생 글을 최고 글쓰기로 이제 선정한 그 이유가 네. 일단 2가지인데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미국 항공 운송 사업 노조 사건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사태 이런 적절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네. 문장이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간결한 문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설, 네. 노벨 문학상 같은 소설인 경우에는 네.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문장이 좀 길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네. 논리적 글쓰기,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문장이 되게 짧아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되게 짧아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간결해. 오.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어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그 논술 시험 같은 걸 제가 봐주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들보다 문장의 간결성이나 의미 전달력이 더 좋아요. 그냥 그 학교 그만두고 로스쿨 갑시다. 네, 그래서 되게 칭찬하고 싶고 난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추측성이나 될 수 있다. 음. 이런 표현은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좋지는 않아요. 추측성의 어떤 스토리를 풀지 않는 게 좋겠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또는 읽는 사람한테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 대신에 됩니다. 됩니다. 간주 됩니다. 이렇게 아.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저 사람은 자신과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구나.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글을 표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어른이 돼서 회사에서 이렇게 네. PPT든 발표든 아니면 어떤 미팅에서 할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네. 안 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합니다, 됩니다, 똑 떨어지게 해야지. 네, 바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송하율 학생.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논리 구조가 네. 이게 제가 글을 쓰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1, 2, 3, 뭐 1 플러스 2는 3이다. 네. 이게 수학처럼 아주 잘 썼어요. 오호. 논리 구조가. 네. 근데 하나만 좀 그 읽어본다면,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이유에서 파업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적 수단을 동반하지 않아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다음으로 파업이 정당하려면 폭력이 없어야 된다. 오. 근데 이 동로는 폭력을 행사했다. 오호. 3. 그렇기 때문에 동로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논리 구조가 딱 정해져 있게 딱 잘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잘 네. 썼다는, 그리고 설득력 있게 썼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현은 학생의 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베리베리 굿이라고 했죠. 아, 베리베리. 네. 그래서 쌍베리. 네,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네, 아직 좀 제가 다음에는 좀 더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좀 하도록 할 텐데,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직접 첨삭을 했는데 쭉 다음에는 좀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글쓰기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영화를 보던 소설을 보던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느낄 때 두 가지, 그러니까 선택이나 모든 걸 할 때 두 가지인데 이성과 감성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려주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는 게 논리적인 거, 네. 감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감정이죠.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글에 다 녹아져 있어요. 챗 GPT는 감정을 못 써준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거는. 논리적이죠. 네, 논리성은 챗GPT가 굉장히 좋은데 네. 인간의 감성은 챗GPT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약간 감수성 있는 글을 베껴 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챗GPT를 이용하는데 저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당황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하시나요? 네. 네, 이게 되게 되게 딱딱해요. 너무 네. 너무 딱딱하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이 글에서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폭력 행사하는 게 불법 파업이다. 근데 동로의 파업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불법 파업이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네. 그 밑에 보면은 왜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동조할 수밖에 없게 감성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게 동로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아주 감성을 건드리게 썼어요. 우와 진짜 오 네. 읽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읽어봐야겠다. 네, 이따가.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글이라서 제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제가 이 주제가 진짜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스쿨생들도 함부로 쓰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되게 잘 썼고 특히나 오죽하면 쌍베리를 주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쌍베리입니다. 네, 어쨌든 네, 되게 훌륭해서 오. 네,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뭐냐면은 네. 그 감성을 건드린 게 네. 회사가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수출, 납품, 임금, 은행 대출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그중 한 단계만 무너져도 수출을 못하여 도미노처럼 문제가 이어진다. 따라서 생산 공장의 훼손은 단순한 멈춤이 아닌 작은 경제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불법임이 타당하다. 단순한 멍충이가 아니라 멈춤이죠? 네,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멈춤. 작은 경제 공동체의 붕괴. 그러니까 전 이 표현에서 뭘 느꼈냐면은, 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멈추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현대자동차가 만약 생산 라인이 멈췄다. 그러면 그 하청 업체들 있잖아요. 예. 하청 업체들이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줄줄이 그러면 그 또 하청 업체 또 하청 업체.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불쌍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줄도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저의 감성을 좀 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됐고요. 한 학생도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이었나요? 네, 요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 학생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주제는 경제 뒤집기잖아요, 변호사님. 네. 경제를 어떻게 뒤집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네. 경제학의 기초적인 이론 네. 그리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어떤 예. 이론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 네. 유리스만님, 네. 그 경제학이라는 게 뭘 배운 학문일까요? 경제요. 네. 어떤 돈이죠, 한마디로.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예. 경제학 뭐 돈 아니야? 아닌가요? 네, 근데 경제학은 네.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알겠지만 네. 그 효율적인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을 네, 연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지 중에 가장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쏙 들어가 볼까요? 네. 자, 행복마을의 경제학 교실 선택의 지혜와 삶의 풍요. 장면 1. 행복마을의 마을을. 제가 오늘 대본을 지금 처음 봐가지고 네. 아라가 어떤 인물인지 네, 좀 아라가 경제탐정입니다. 탐정입니까?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입니까? 네, 여자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근데 여자인데 왜 수염이 났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남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남자가 확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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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주제는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부자들이나 배우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 쓸모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토토님. 사실 경제학은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 이미 경제학자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A와 B가 있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1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와 B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며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장터에서 감자 대신 고구마를 팔기로 한 것도 경제학인가요? 그렇죠, 미미님. 감자가 더 팔릴지 고구마가 더 팔릴지 결정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든 과정이 경제학입니다. 장면 2. 공주 미니의 선택. 배경 공주의 성안. 미니 공주는 두루마리처럼 길게 펼쳐진 해야 할 일 목록을 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두루마리 끝이 성문 밖으로 나갈 정도로 길다. 이제 미니인가요? 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산책이나 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릴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일이 또 있을까? 공주의 밖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린다. 경제탐정 아라가 성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아라는 탐정 구두를 휘날리며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있다. 공주님, 선택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는 소리가 이 성 끝까지 들리네요. 아라, 잘 왔어요. 지금 제 앞에 해야 할 일 목록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님, 괴물이 아니라 이건 단순한 경제학 문제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기회비용이라 부르죠. 기회 뭐요? 기회를 비용으로 산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경제비용이라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을 선택하면 그림을 그릴 시간을 잃는 거죠. 반대로 그림을 그리면 산책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산책은 내일 갈 수 있으니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선택이에요. 공주님 이제 경제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장면 3. 풍선마을의 인플레이션. 풍선화.
내 사랑하는 풍선마을 사람들,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구나. 맞아, 내가 해결책을 찾았어. 여러분, 내가 돈을 마구 찍어냈어. 이제 모두 부자가 될 것이오. 와, 새 농기구를 살 수 있겠어. 오븐을 새로 사야겠어. 드디어 큰 배를 살 시간이야. 장면 전환 몇 시간 후 마을 시장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시장은 난장판이 된다. 상인들이 허둥지둥 가격표를 다시 적고 있다. 뭐야? 감자 하나에 1골드였는데 이제 10골드라고? 내가 만든 감자인데 너무 비싸. 재료값이 2배나 올랐어요. 나도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빵 하나에 50골드요. 물건값이 폭등하자 주민들이 당황한다. 이게 뭐야? 돈은 많아졌는데 물건을 더 못 사잖아. 왕님이 뭘 잘못하셨나 봐요. 그때 경제탐정 아라가 헬륨 풍선으로 살짝 떠오르며 나타난다. 아라는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아라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칠판을 세운다. 칠판에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쓰며 설명을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허니 블렌디드 예를 들어 볼게요. 쭈니짱, 귀염귀염, 분이주영 잘 들어보라고요. 예를 들어 마을에 감자가 100개가 있고 여러분이 모두 10골드씩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감자 하나에 1골드라면 괜찮죠? 그런데 왕님이 돈을 100골드씩 나눠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군이주영? 다들 감자를 사려고 달려들겠죠. 그럼 가격이 막 오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감자는 여전히 100개뿐이에요. 결국 감자값이 5골드, 10골드로 올라가게 되죠. 돈은 많아졌지만 물건의 양은 그대로니까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벨라호드 스토리님, 알겠어요? 아라는 칠판에 해결책이라는 제목 아래 몇 글자를 적는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가로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뒤에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다시 올라가고 우리는 적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라고 했습니다. 네. 그 뒤에 풍선 왕의 말을 참고해서 네. 허니블렌드님이 아주 다 풍선 하나 읽어볼까요? 네. 아라의 말이 맞소. 이제는 돈을 함부로 찍어내지 않을 것이오. 대신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소. 네. 라고 이거죠. 했어요. 네. 아라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오. 그쵸. 그러면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찍어낼까요? 이런 건가? 네. 아닌가? 반대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다 맞췄어요. 자, 허니 블렌디드는 한 번만 쓰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허니 블렌디드는 해결책 1. 돈을 함부로 찍어내지 않는다. 2.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한다. 황한결 친구는 일단 돈을 무조건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 생산량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죠. 해결책의 시는 더 많은 감자, 빵, 물고기를 생산하거나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지 않고 적절히 관리해 경제를 안정시키면 되죠. 오, 훌륭합니다. 황한결 베이비가 훌륭했나 보죠? 네. 오, 루나 친구는 루나 친구도 좋네요. 돈을 함부로 찍지 않고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네. 허니블렌드님도 되게 좋고요. 다. 네. 왕이 돈을 다시 가져가요. 깍두기 신라면. 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자, 쭉 많이 썼습니다. 네, 쭉 많이 썼는데 그중에도 한 명 정도는 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황한결 친구한테 네. 네, 깁카 5,000원. 네, 아주 잘 썼나 보죠? 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쏙 들었습니까? 네. 일단 깁카를 사면 변호사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됩니다. 황한길 베이비가 여기 일단 한번 써볼까요? 네.
무조건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고. 네. 해결책 예시는 감자, 빵, 물고기 생산하거나 화폐를 무분별로 찍지 않고 적절히 관리해서 경제를 안정시키자 이런 말을 네. 했다는 거죠. 아라가? 그렇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왕은 농부에게 더 나은 농기구를, 어부에게 큰 배를, 빵집 주인에게 새로운 오븐을 선물한다. 마을은 점차 물건이 넘쳐나고 물가는 안정된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왕과 아라를 칭찬한다. 왕님, 아라님, 덕분에 풍선마을이 다시 살만해졌어요. 덕분에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졌어. 고맙소 아라. 경제학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에요. 풍선마을 화이팅! 장면사, 경제학의 지혜, 배경, 마을회관. 마지막 수업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 아라가 칠판 앞에 서 있다. 오늘 배운 것처럼 경제학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허니 블렌디드 새싹이. 자, 아라는 칠판에 효율성, 형평성을 적는다. 효율성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형평성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원이라는 게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준이장. 자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시간, 돈, 천연자원, 인적자원, 기술 등 모든 것이 자원이 될 수 있죠. 효율성이란 무엇인가요? 효율성이란 조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유 1리터를 사용하여 옷 100벌을 만드는 기계와 옷 1000벌을 만드는 기계가 있을 때 후자가 효율성이 높겠죠? 형평성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그냥 뽐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형평성이란 생산된 가치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해요. 군이죠. 베이비들 알겠으면 일 좀 때려주세요. 알겠어요? 만약 AI와 로봇을 통해 40평짜리 집 100억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AI와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99억 9천만 개를 소유하고 나머지 1천만 개만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면 이것은 효율성이 있으나 형평성이 부족한 거죠. 역사 덕후 베이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힐링님, 혜니랑님 알겠어요. 네, 한국사람 베이비, 귀염경, 레몬트리 베이비 1대로서 고마워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돈이 공평하게 나눠지니까 형평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한다고 느끼면 기술 개발해서 돈을 벌어도 어차피 세금 내야 되니까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네. 이거 뭐 살 수 있겠어? 세금 맨날 내고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노력을 줄일 거예요. 이거 세금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말이야.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나 경제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죠. 군의주 형님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균형! 둘 중 하나만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박수 치세요! 박수! 여러분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되고 하고 사람들은 경제학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 연기 너무 잘하신다고. 야, 이거 거의 신들렸어요. 네, 네. 경제학자의 시간여행. 장면 1. 서른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 네. 한번 글자가 보여줄게요. 네.
어두운 방 윈터의 책상 위에는 경제학 교과서와 노트가 널려 있다. 노트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경제학자들 정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윈터는 머리를 극적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아, 너무 어렵다. 경제학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지? 애덤 스미스, 리카도, 케인스. 도대체 누가 먼저고 왜 중요한 거야? 아, 윈터 목소리가 너무 상상한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네, 윈터는 머리를 책상에 기대고 눈을 감는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며 그의 주변에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윈터는 알 수 없는 힘에 끌려가며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화면은 한참 동안 소용돌이를 따라 윈터의 심정을 강조하며 빠르게 움직인다. 장면 2. 애덤 스미스의 등장. 그 전으로 좀 해주세요. 그 전 걸로 해주시겠어요? 네. 윈터가 깨어나 보니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시장.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채소를 파는 농부, 빵을 파는 제빵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시장의 풍경은 활기차고 다양하다. 오, 새로운 방문객이군요. 나는 애덤 스미스, 국보론의 저자요. 진짜 애덤 스미스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계세요? 야, 너 윈터 목소리가 왜 그러니? 나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관찰 중이요. 여기 보시오.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모두가 이득을 보고 있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원리요. 보이지 않는 손이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 저 빵주의를 보시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빵을 굽지만 그 빵 덕분에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어. 빵집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음식이 제공이 되죠. 각자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전체 사회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요. 나는 이를 통해 자유시장이 조화를 이룬다고 믿었소. 이 모든 거래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하며 결과적으로 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하지요. 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잘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런데 모든 시장이 항상 이렇게 잘 작동되나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유시장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경제 체제라 생각하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 벨라우드 스토리. 윈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윈터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시장의 풍경은 서서히 사라진다. 장면 3. 데이비드 리카도의 등장. 데이비드 리카도는 쭈니짱이 할 건가요? 예. 예. 화면 전환. 윈터는 영국의 한 농촌에 서 있다. 넓은 포도밭과 양떼가 보이며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 공기에는 자연의 스멜 냄새가 가득하고 배경에는 작은 마을이 보인다. 안녕하시오. 나는 데이비드 리카도요. 혹시 비교우의 이론의 리카도? 맞소. 내가 설명하겠소. 각 나라는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오. 이를 통해 모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요. 리카도는 윈터를 포도밭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간다. 그곳에서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은 옷감을 잘 만들고 포르투갈은 와인을 잘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영국이 와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 차라리 옷감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낫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옷감 대신 와인에 집중하는 게 낫소. 이렇게 각자 잘하는 걸 교환하면 둘 다 이득을 보게 되지 않겠소? 자, 허니 블렌디드는 오타를 냈는데 힐링님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소. 댓글에 서로 오해하지 마시오. 오타입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서로 도와가며 모욕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군요. 장면 4. 카를 마르크스의 등장.